책 읽어주는 미즈널 8장 펜실베니아 대학교. 여러분 구독만 하지 마시고 좀 들읍시다. 화이팅. 물리학의 기본 원리. 머스크는 퀸스에서 보내는 생활이 지루해졌다. 아름다운 학교였지만 학문적으로 도전의식을 자극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동급생 중 한 명이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했을 때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돈이 문제였다. 아버지는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세 가지를 저걸링하듯이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그에게 14,000달러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패키지를 제안했고 1992년 그는 그곳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공학에 끌렸기에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느낀 엔지니어의 본질은 어떤 문제든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들어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공동 학위 과정을 밟아 경영학도 전공하기로 했다.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는 말한다. 내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것,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보수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정치적이지도 사교적이지도 않았지만 학생의 임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의 선거 공약 중 하나는 이력서를 화려하게 채우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선거 공약 중 마지막 약속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내가 이력서에 이 경력을 썼는다면 공공장소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이 공약서 50불을 씹어먹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낙선했고 덕분에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 학생 자치의 유형의 학생들과는 어울릴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는 과학적 힘과 관련된 영리한 농담을 하고 던전 앤 드래곤 게임 및 비디오 게임에 탐닉하며 컴퓨터 코드 작성을 좋아하는 일단의 컴퓨터 과학 무리에 편안히 섞여들었다. 이 무리에서 그와 가장 가까워진 친구는 펜실바니아에 오기 전에 모국인 중국에서 물리 올림피아드를 출전해 우승한 로빈 렌이었다. 물리학을 나보다 잘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머스크의 말이다. 그들은 물리학 실험실에서 파트너가 되어 극한의 온도에서 다양한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했다. 한 실험의 말미에 머스크는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를 분리해 극도로 차가운 용액에 담긴 병에 넣은 다음 그 병을 바닥에 내던져 박살냈다. 그는 그렇게 각기 다른 온도에서 각종 물질과 합금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고 시각화하는 데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 렌은 머스크가 훗날의 경영 형성과 관련된 세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고 회상한다. 중력을 측정하든 중력의 속성을 분석하든 그는 늘 렌과 로켓 제작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화성에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렌의 말이다. 물론 나는 그가 환상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머스크는 전기차에도 집중했다. 그와 렌은 종종 푸드트럭 중 하나에서 점심을 급히 해결하고 캔버스 잔디밭에 앉아 쉬곤 했는데 그때마다 머스크는 배터리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읽곤 했다. 마침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까지 차량의 10%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막 통과된 시점이었다. 머스크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주역이 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또한 1994년에 접어들며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졸업 논문 제목은 태양광의 중요성이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매장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도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사회는 곧 재생 가능한 동력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다.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미래의 발전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태양 전자판에 햇빛을 집중시켜 생성한 전기를 마이크로파 빔을 통해 지구로 다시 보내는 겨울들이 달린 위성이 포함되었다. 교수는 느닷없이 제시한 마지막 수치만 제외하면 매우 잘 쓴 흥미로운 논문이라는 평가와 함께 98점을 주었다. 외로움의 껍데기를 깨고. 머스크는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적인 드라마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보통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했다. 첫 번째는 그가 퀸스 대학교에서 나베이드 페룩과 공유한 방법이다. 시빌리제이션이나 폴리토피아 같은 제국 건설 전략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다. 로빈 렌은 머스크가 또 다른 측면을 포착했다. 그것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묘사한 생명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몰두하기를 좋아하는 백과사전 독서광으로서의 측면이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어린 시절 그를 둘러싼 외로운 껍데기에서 자신을 끌어낸 세 번째 휴식 방법을 개발했다. 파티에 대한 특정한 취향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파트너이자 조력자는 재미 추구에 열중하는 사교적 성격의 마데오 레시였다. 큰 키에 큰 머리, 호탕한 웃음과 매력적인 개성을 품어낸 레시는 나이트클럽을 좋아하는 맨하튼 출신의 이탈리아의 미국인이었다. 엉뚱한 성격의 그는 그린타임스라는 환경신문을 창간했고 혁명이라는 자신만의 전공을 창조해 그린타임스 사본들을 졸업논문으로 삼으려 하기도 했다.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레시도 편입생이었기에 신입생 기숙사에 배치되었는데 그곳에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파티와 방문객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웨스트 필라델피아의 미안성 주택개발지에 있는 집을 한 채 빌렸다. 뉴욕 클럽들의 죽돌이였던 레시는 대규모 웰레 파티를 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가리고 검은색 조명과 축강 포스터로 집을 장식했다. 어느 순간 머스크는 레시가 자신의 책상을 야광 책상으로 레커칠을 해서는 못을 박아 벽에 걸어둔 것을 발견했다. 레시는 그것이 일종의 설치 예술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책상을 다시 내려놓고는 선언했다. 안 돼. 이것은 책상이라고. 고물 집착소에서 말머리 형태의 금속 조각품을 발견한 그들은 그것을 가져와 안에 붉은색 전구를 넣었다. 그러자 말의 눈에서 붉은 광선이 뿜어나오는 듯 보였다. 한 층에는 밴드, 다른 층에는 DJ를 배치했고 곳곳에 테이블을 놓아두고는 그 위에 맥주와 젤로샷도 올려놓았다. 입장료 $5를 받기 위해 문 앞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날 밤에는 500명이나 끌어모았고 한 달치 집세를 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 그곳을 방문한 메이는 놀라 쓰러질 뻔했다. 집안을 치우고 나니 대용량 쓰레기 봉투 8개가 꽉 찼어요. 메이가 말한다. 애들이 고마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를 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날 밤 파티에서 그들은 메이에게 현관문 근처 일론의 침실에서 코트를 보관하고 돈을 지키도록 했다. 그녀는 누구라도 현금 상자를 훔치려 들면 무기로 사용할 요량으로 손에 가위를 하나 들고 있었다. 그리고는 일론의 매트리스를 외벽 옆으로 옮겨놓았다. 음악이 어찌나 요란하든지 집이 흔들리고 튀는 통에 천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주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죠. 일론은 파티의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결코 파티에 완전히 몰입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런 날이면 온전한 정신을 유지했어요. 레시는 술에 취한 인사불성이 되곤 했죠. 그러면 내가 그의 문을 두드리며 이봐 정신 차리고 파티를 관리하지 라고 외쳤지요. 결국 내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챙겨야 했어요. 일론의 말이다. 레시는 나중에 일론이 약간 무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즐겼지만 완전히 파티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탐닉한 것은 오로지 비디오 게임이었어요. 레시가 보기에 일론은 그 많은 파티에 참석하면서도 인간의 사교적인 행동을 배우려는 다른 행성의 관찰자처럼 근본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물러나 있었다. 일론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레시는 말했다. 자, 이상 8장이었습니다. 자, 8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일론은 3학년 때 편입을 했잖아요. 텐션이 떨어지거나 본인에게 챌린지가 주어지지 않는 지루한 삶을 못 견뎌한다는 것. 그렇죠? 도전의 아이콘. 두 번째는 물리학. 엔지니어 출신의 CEO들이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젠스랑도 그렇고 AMD의 수 박사도 그렇고 세 번째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전공한 누군가 밑에서 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했다. 자, CEO로서의 자질을 이때부터 닦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파티를 좋아했지만 파티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 일론의 모습.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